유럽에서 스위스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8개 나라에 걸쳐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높고 광대한 산맥인 알프스는 너무나 유명하여 원조 알프스라 할 수 있는 유럽의 알프스 이외에도 알프스라는 이름은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일본에는 메이지 시대 때 이 지방을 여행한 영국인들에 의해 알프스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일본 알프스가 있고, 뉴질랜드에는 서던 알프스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영남 알프스와 광명 알프스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남 알프스에 있는 신불산과 간월산, 영축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남 알프스는 가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밀양, 양산, 청도, 경주의 접경지에 있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들이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하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자기들 나라의 일본 알프스에서 가져와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본래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천왕산, 제약산, 고원산 7개의 산을 지칭하나 운문산, 문복산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산들 가운데 신불산과 가지산, 제약산은 산림청과 블랙야크, 한국의 산하, 월간산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속하며 가지산은 경상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는 전체 면적이 약 255제곱킬로미터이며 사계절 모두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특히 가을철에는 곳곳의 넓은 평원에 있는 억새 군락지의 황금 억새 평원에 나부끼는 순백의 억새가 환상적이라 전국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억새 군락지는 신불산과 영축산 사이 신불제 부근과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 간월제 부근, 제약산과 천왕산 동쪽의 사자평, 고원산 정상 부근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신불산처럼 먼 곳으로 가는 안내산악 캣버스는 양재역에서 보통 6시 5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야 합니다. 양재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타기 위해 산에 갈 때마다 걸어가던 낯익은 길을 따라 서초구청 앞을 지나 버스 타는 곳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니 버스는 바로 고속도로로 올라가 달리기 시작했고, 축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타자 빈자리 하나 없이 28명을 가득 태운 안내산악 캣버스는 이번에도 먼 길을 달려 11시 10분에 베네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산행은 베네고개에서 시작되었는데 일명 장구만디라고도 불리는 베네고개는 옛날 기러기처럼 떠도는 장군들이 모이던 고개였다고 합니다. 베네고개가 해발 690m 지점에 있어 첫 봉우리인 베네봉까지는 거리가 1.4km인데 높낮이 차이가 300m가 채 안 되는 평범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산행은 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공기도 하늘도 맑아서 상쾌한 기분으로 올라가는데 멀리 단풍이 든 산이 가끔씩 보였지만 길 주변은 벌써 겨울이 가까운 탓인지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보여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분 뒤 해발 966m 베네봉에 올라 봉우리의 정상에서 한 바퀴 돌며 주변의 멋진 경치를 둘러본 다음 바로 간월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베네봉에서 간월산까지 2.6km는 거의 오르막도 없는 구름과 같은 길이 한참 이어지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난 간월산과 신불산으로 이어지는 봉우리들이 웅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르막길을 조금 오르니 간월산 정상이 나타났습니다. 간월산 정상에 올라가니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명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바꾸는 사이에 얼른 정상석의 사진만 찍고 자리를 옮겨 간월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 조금 높이 보이는 신불산과 그 아래로 간월제의 억새 군락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억새 군락지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간월산 정상에서 간월제로 내려가면서 보는 간월제 억새 평원은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간월제 안내문에는 영남 알프스의 관문인 간월제를 선인들은 왕방제 또는 왕방이 억새만디라 불렀다고 하며 밤물처럼 일렁이는 5만 평의 억새밭은 옛날 공룡들의 놀이터이자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맹수들의 천국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월제의 서쪽 아래에 있으며 간월산에서 간월제 내려오는 길 오른쪽으로 보이는 왕방골은 우리 민족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에워싸인 원시림 협곡이라 박해받던 천주교도들의 은신처였고 한때는 빨치산의 아지트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간월제에 도착해서 간월산 쪽 억새밭이나 신불산 쪽 억새밭을 올려다보는 경치는 위에서 내려다볼 때와는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월제 안내문에는 간월제가 삶의 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베네골 주민과 울산의 소금장수, 언양의 소장수, 장꾼들이 줄을 지어 넘었으며 주민들은 10월이면 간월제에 올라 억새를 베어날라 억새 지붕을 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월제에서 준비해온 약밥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한 저는 신불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조금 전에 지나온 간월산 쪽의 넓은 억새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넷고개에서 영축산으로 산행을 할 때 볼 수 있는 억새밭으로는 바로 간월제에서 신불산으로 올라가다가 뒤돌아볼 때 간월산에 보이는 간월제 억새평원의 억새가 저에게는 가장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신불산 억새를 검색할 때 보이는 사진으로는 바로 이곳 간월제 억새평원의 사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간월제 억새평원을 뒤로 하고 이번 산행의 맨 꼭대기인 신불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억새밭을 지나자 가파른 오르막 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월제에서 신불산 정상까지는 1.6km인데 높이로는 260m 정도이니 조그만 산 하나를 오르는 셈입니다. 가파른 계단은 오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길인데 오를 때마다 힘들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참 신기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니 전망대가 있어 그곳에서 간월산과 간월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올라가니 신불산 정상이 가까이 보이는 평평한 능선길이 나타납니다. 오후 2시가 좀 넘어 저는 간월제를 떠난 지 50분 만에 해발 1159m 신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울산 역사 문화대전에 따르면 신불산은 신령이 불도를 닦는 산이라고 하여 유래한 지명이라고 하며 왕뱅 혹은 왕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모두 왕봉을 말하는 것으로 산꼭대기에 묘를 쓰면 역적이 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불산 정상은 정상 부분이 그다지 험하지 않고 꽤 넓은 공간이 있는데 주변에 숲이 전혀 없어 빙 둘러 좋은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산 아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동네들이 보이고 산 너머로 멀리 울산 시내가 보이며 서쪽과 북쪽, 남쪽으로는 그야말로 산 너머 산입니다. 신불산에서 다음 봉우리인 영축산까지 2.9km는 오르내림이 심하지 않은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내리막 능선길을 조금 따라 내려가니 억새밭이 나타나는데 넓은 억새평원을 보면서 내려가는 길은 참 아름답습니다. 신불산에서 700m쯤 내려가면 신불산보다 높이로 144m 낮은 곳에 신불제가 있고 신불제에는 간월제 억새평원보다 더 넓은 신불산 억새평원이 있는데 신불평원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신불평원에 도착하니 넓은 억새평원이 실감날 정도로 넓어 주위를 빙 둘러보니 억새들의 세상에 푹 빠져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다만 억새가 제철이 조금 지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억새의 꽃잎이 떨어져 나간 것이 보여 조금 쓸쓸해 보이고 간월제 억새평원에서보다 방문객이 훨씬 적어 억새 축제장이 팔이 날리는 기분이 드는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곳 간월제와 신불제에서 예쁜 억새를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지만 산에 다니면서 이곳처럼 나무가 거의 없고
풀만 있는 곳을 지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때 산이 온통 헐벗어 민둥산이 천지였던 우리나라 산들을 오랜 기간 조림과 육림 사업을 통하여 숲으로 만드는 정책에 힘입어 요즘은 어느 산을 가거나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 WCO에서 2년 동안 근무하던 시절 유럽 여러 나라들을 자동차로 여행하다 보면 숲이 잘 가꾸어진 독일과 벨기에가 꽤 부러웠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산은 워낙 숲이 울창하여 더 이상 부러운 나라가 없어졌으니 숲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저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불제를 지나 영축산으로 가는 길 2.2km는 참으로 편한 산책이었습니다. 오르내림도 심하지 않고 길이 매우 편하며 사방의 경치는 참 좋았기 때문입니다. 앞쪽으로는 영축산이 가까워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었고, 길 양쪽으로는 억새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뒤돌아보면 조금 전에 지나온 신불산의 예쁜 모습이 기분을 즐겁게 해주었고, 가끔씩 왼쪽으로는 산 아래 울주군의 멋진 경치가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분을 걸어 영축산이 코앞에 보일 때 그곳이 역사의 현장임을 보여주는 안내판이 하나 나타났는데 바로 단조성입니다. 이곳 신불평원의 남쪽 영축산 부근에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해발 1000m 지점에 돌로 쌓은 산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산성의 모습이 마치 목을 길게 뽑아 세운 학처럼 생겼다 하여 한자로 붉을 단자와 새 조자를 써서 이름이 단조성입니다. 단조성의 최초 축성 시기는 신라시대로 추정되며 신라가 가야를 경계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907년 편찬된 증보 문헌 비고와 1831년의 경상도 언양읍지 편에는 성의 둘레가 4050척이고 성 안에 우물이 있어 물이 풍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약 7000제곱미터 규모의 꽤 큰 단존읍의 습지가 있어 주변에는 고산 초원이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의 단조성은 서북쪽은 허물어졌으나 동남쪽은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성벽을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3시 반쯤 신불평원을 지나 저는 마침내 이날 산행의 마지막 봉우리인 1081m 영축산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서서 조금 전에 지나온 신불산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첩첩산중의 산들과 동쪽으로 울주군 마을들의 멋진 전망을 둘러보고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영축산에서 울주군 치산마을로 내려오는 길 3km는 높이로는 750m를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가파른 내리막길이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은 데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지만 조심해서 잘 내려왔습니다. 억새철이 조금 지난 때라서 아쉬움이 조금 있었지만 예쁜 억새를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도 내려갈 때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산행을 마치고는 처음으로 라면을 맛있게 먹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영남 알프스의 간월산과 신불산, 영축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